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조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2012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또 즐거운 일도 기억도 많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식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저희가 산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선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어제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좀 지루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좀 지루했습니다. 이게 네. 내용은 좀 짧아요. 짧은데 네. 너무 길게 노래로 표현하니까 네. 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증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1년 동안 이 지루한 증시, 별 네. 내용도 없는데 네.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장도 좀 그렇지. 레미제라블이 그냥 이번 올해 증시는 이랬다. 이제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네. 오늘 또 시황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는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고 오늘장 시황 분석도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네.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째 사고 있죠? 한 18일? 그렇죠. 네. 18일째 사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이 물량이 거의 좀 3조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이게 전 솔직히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금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의 금액이 있고 또 하나 1월부터 어디선가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었는데요. 뱅가드. 뱅가드.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뱅가드 쪽 물량에서 뱅가드 운용사 물량이 지금 9조 원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편입되어 있는 곳이 MSCI랑 그리고 FTSE가 있는데 MSCI 비중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FTSE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많이 작은데 뱅가드 운용사가 MSCI에서 FTSE 쪽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좀 이동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국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FTSE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를 받겠죠. 그래서 뱅가드도 좀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자금들을 좀 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9조 원가량 되는 물량. 자, 9조 원 더하기 아까 좀 전에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째? 18일째 사고 있잖아요. 18일째 사고 있는 금액 자체가 또 얼마? 3조 원 더하기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매물 자체가 또한 4조 원가량 깔려 있는 상태이고 또 내년 1월에 13일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이런 꾸준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물량 자체를 쏟아내올 가망성이 높아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그쪽이 차트상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차트상에서 꾸준하게 이때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자, 끌어올려줬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다시 한번 그 물량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서 지금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인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도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외국인들이 뭘 노리냐면 배당을 지금 그래도 노리는 거예요. 자, 배당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28일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 주에 이제 팔면 되는 건데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2, 3, 4, 5, 6일까지네요. 숫자를 못 써요, 제가. 네. 1월 6일까지 해가지고 물량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당연히 13일 날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물량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1월 달이죠. 네. 1월부터는 좀 굉장히 매매하실 때 외국인의 패턴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의 패턴 자체를 만약에 집중해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이 뭐 오늘 2천억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기관들은 솔직히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근데 기관들이 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은 기관들은 가장 뭘 중요하냐면 제가 칠판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기관들은 첫 번째 뭘 자주 하냐면요. 검은색으로 해야겠네. 흰색으로. 기관들은 매년 그러니까 1월 2일이 될 거예요. 1월 2일 날이 되면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 자체를 한꺼번에 털어버립니다. 자, 왜 그렇죠? 실적 때문이에요. 항상 기관들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 시즌에 보통 1년치의 물량보다 한 분기 물량이 보통 2배에서 3배치의 요구량을 기관 지점장들이 과장이나 차장 대리들한테 쏘아야 돼요. 빨리 실적 올려라. 그러면은 기관들은 어떻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네. 갖고 있는 물량 던지는 거예요. 일단 한번 폭탄이 떨어지겠네요. 폭탄 떨어져요. 네.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아, 예, 매수가 들어와요. 그게 기관들의 매년 초 보여지는 전형적인 현상. 그런데 그럼 그 기관 물량이 나올 가능성. 근데 기관들은 일단은 이번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언제 나오냐면은 차트상으로 딱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해 오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그렇게 많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상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니고 내일은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2000포인트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2000포인트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커다랗게 남아있는 이슈 자체가 첫 번째 이슈가 뭐죠? 재정절벽이요. 그렇죠. 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해요. 몇 달째 꾸고 있는데 네. 재정절벽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거고 이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하나 또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4분기 GDP. 이 4분기 GDP가 3분기에는 좋게 나왔어요. 3.1%가 나와줬는데 4분기에는 이 망할 재정절벽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니고 GDP 자체가 네. 1에서 2% 내외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절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차트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거듭해서 1920에서 1940, 50 정도 사이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꺾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짧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종목 자체를 지금은 만약에 2000포인트가 좀 단기적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은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이번 주말에 재정절벽 문제가 시일을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문제에 따라서 심각하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을 두고서 조금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16조 플러스 알파 폭탄이 담겨져 있고 또 재정절벽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 흐름이 좀 국내 영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글로벌 증시인데 또 국내 증시. 오늘 장은 솔직히 이게 국내 외국 증시니까 뉴욕이나 유럽 네. 증시의 영향이 아니라 네. 오늘 장은 순전히 이제 국내 우리 증시의 힘으로 움직인 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움직여줬는데 국내 증시에는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배당은 오늘까지로 끝났습니다. 네. 배당은 오늘까지 끝나가지고 6시까지 보유하시면 끝나죠. 그래서 28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설마 27일 28일 날 파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28일까지 금요일까지 꼭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크게 남은 거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네. 네, 4분기 실적 시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철강주들을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네. 철강주들이나 화학주들의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의 대표 주자인 포스코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35만 1,500원이네요. 네, 그렇죠. 포스코가 네.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이후에 칼날같이 차트가 지금 크게 열어놔서 그렇지 9월부터 차트거든요. 네. 자, 떨어진 이후에 주가 차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지금 무서운 차트,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 분위기 딱 놓여져 있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며칠째 거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부터 한 이런 상승 흐름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박스권에 일주일 이상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모양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일단은 조금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가장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 실적. 네.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가지고서 주가들의 차트이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LG화학을 잠깐 봐볼게요. LG 화학주 화학이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지워지네요. 자, 화학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졌던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오늘 근데 장에서 LG화학도 뭐. 역시나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조금 서서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 열리는데 오늘 장에서 0.6% 네, 그렇죠. 조정받았고요. 뭐 네, 네, 네. 33만 2천 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LG화학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차트가 안 열리네요. 다른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LG화학이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주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이제 흐름들이 지금 대표적인 게 철강이랑 그리고 화학주들이 약간 좀 그런 흐름을 좀 전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걱정인 부분이 바로 4분기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분명히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자, 차트가 열렸습니다. 아,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네.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자, 차트가 걱정되는 부분이 차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 주다가 최근에 단기적인 낙폭을 좀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네. 며칠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5일선을 지키고 지금 올라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이 차트 흐름 자체가 봤을 때 네.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지금 항상 걱정했는 부분, 이게 바로 LG화학 부분에 이게 지금 차트가 지금 크게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박스권 내에 놓여있는 정확한 차트 모양이거든요. 이 차트를 조금 축소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네. LG화학은 지금 33만원, 34만원을 넘어가기가 지금 단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박스를 제가 하나 그려드리면은 이 상황을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항상 나왔던 물량들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이게 바로 올해 5월부터 보여준 현상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 자체가 똑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LG화학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면은 분명히 좀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좀 위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업종인 것 같아요. 저 조선해운 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 현대를 좀 보고 갈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열기가 굉장히 힘든데. 현대. 잠시만요. 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삼성물산을 일단 네. 보고 할게요. 삼성물산이요. 네, 차트가 좀 안 열리는데 네. 잠시만요. 자, 삼성물산을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건설주부터 볼게요. 자, 건설주 중에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네.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최근에 철강과 화학주들과 그리고 같은 맥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트상으로도 수주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버팀목을 지켜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불안한 점은 골드크로스 구간 120일선과 60일선을 맞고서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상태죠.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21선을 타고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안합니다. 역시나.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보세요. 4분기 실적이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와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자, 이 부분이 떨어졌던 모양들 자체는 이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회사 자체의 펀드멘탈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물량 자체를 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고 하면요. 다음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이전에서 서서히 그 물량 자체를 털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실적이요. 예. 실적이 매년 초에 첫 분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실적을 되게 높게 잡기 때문에 그게 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스럽게 좀 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업종은 철강, 화학, 그다음에 건설 쪽이나 그다음에 조선주 업종으로는
좀 매매 자체를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좀 자제하시고서 네. 천천히 좀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네. 어떤 종목이라면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너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도 역시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는데 네. 올해 7월부터 보여줬던 특징입니다. 여타 다른 업종과 다르게 크게 빠졌던 종목이긴 하지만서도 7월부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21선 자체를 한 번씩 깨고 넘어온 이후에는 반드시 큰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 그 폭 자체가 웬만한 10%가 아니고 10에서 한 30%, 보통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정도의 20에서 30% 정도의 지금 수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자, 우연찮게도 이 선이 일치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일직선을 삼성전자 차트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여기 좀 지워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양봉을 그려주고서 오늘 차트가 좀 올라다 약간 쉬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차트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특히 IT 관련 삼성전자와 연관된 종목들은 분명히 이 전고점 부분을 뚫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의 좀 삼성전자랑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철퇴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주가 크게 빠졌던 부분 자체가 에스모 투신사의 구조조정. 그 구조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이 체인지를 바뀌어주면서 물량을 다 던지고 정리를 하고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 32,000원까지만 빠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32,000원까지 빠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인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양새는 오히려 32,000원을 깨고서 3만원을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850원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지냐면은 바로 애플이 최근 안 좋습니다. 자, 애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애플 주가 차트도 완벽하게 넘어간 상태, 쓰러져 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이폰 5가 국내 시장에 일주일 나온 지 정확하게 7일 만에 갤럭시 노트 2의 판매량을 뺏겼습니다. 벌써 갤럭시 노트 2가 아이폰 5를 앞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당연히 애플과 관련이 있는 주가들은 당분간의 상승 흐름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지금 새롭게 나오는 휴대폰이 뭐죠? 구글에서 삼성과 애플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곧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플렉서블 쪽이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좀 제한적일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서도 부품주들, 특히 플렉서블 관련주들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터치 패널 관련주들이나 그런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자, 2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향후 이제 어떤 종목을 내년부터는 눈여겨보셔야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관련주들로 해서 매수가 이루어지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이 받쳐주는 거, 그리고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 실적 이 세 박자가 골고루 맞는, 제가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네. 자, 하나 무조건 삼성 관련주로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없으면은 안 된다. 세 번째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내년 초 매수 시점은 옵션 만기가 끝난 시점, 그 이후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내년은 좀 즐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텐스타 김선 대표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유념하고 또 실적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매수 타이밍은 옵션 만기 후라고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은우 원장과 함께 2013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계속해서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남은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특집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2013년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2013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유망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래일이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이면 권리락이 되고요. 이제부터 내년 장이 확실히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배짱이 투자법을 그간 수요일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지만은요. 배짱이 투자법 기억하시죠? 네. 잘 나와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하고 이해하고 잘 활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오늘도 역시 제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최대한 쉽게 그리고 내년 장을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좀 관심 있게 그리고 깊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네. 네. 잠시만요. 네,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증시 전망과도 유망 종목, 또 잠시 후에 유망 종목도 이제 받아볼 텐데 시청자분께서 많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 다운이 네. 오늘 뭐 증시는 좀 정리 좀 앞 시간에 했었고요. 네네. 2013년 증시 전망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자료 화면 없이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원장님? 우선 뭐 네. 2013년 지금 네. 오늘 이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네. 됐긴 하지만 네. 상승폭은 좀 작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그간에 12월에 지속적으로 매수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배당까지는 끌고 가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되는 지점이 되거든요. 네. 내일부터 이제 증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미국의 상황들 좀 짧게 짚어보면은요. 우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4대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4대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QE 포로 대변되는 이 양적 완화까지 지속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기대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미국의 주요 4대 지표 추이해서 나오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요. 우선 리얼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해서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요. 네. 바로 산업 생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리얼 인컴 실질 소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employment 고용입니다. 그리고 리얼 세일즈가 주택 판매 지수인데요. 네. 뭐 이런 세부적인 뭐 영어일 필요 없고요. 현재의 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요. 이 12월 달 볼까요? 예, 지금 산업 생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주택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질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고용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주요 4대 지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이런 유동성까지 겹쳐진다면 내년 미국 정세는 일단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현재 이상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예, 미국의 연준의 자산과 미국의 자금 매매, 이건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번 QE4가 월 850억 달러씩 계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850억 달러라는 금액이 풀려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보유하는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가 늘어난다면 미국의 자금들이 자국 내에서의 투자만은 할 수가 없고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 연준 자산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미국의 자금은 매수를 했었고요. 다시 늘어날 때마다 또 매수를 했고요. 지난 이제 2011년부터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자 우리나라의 미국계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외국인 자금은 어디 자금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영국계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룩셈부르크 대부분의 유럽계 자금이었다면 이제 연준의 자산이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외국인의 신규적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이제부터 미국계 자금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즉 지금 투기적으로 좀 자금이 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과 그리고 차후에 들어올 외국인 자금들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자금의 지역 또한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요.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즉 미국계 자금 또한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15주 연속 글로벌, 즉 해외 투자 자금의 펀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GEM 펀드라든지 인터내셔널 펀드, 아시아 펀드, 그리고 패시픽 펀드, 이 4개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펀드인데요.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수급상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또 이러한 기대감들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네. 다음 그림은 나스닥을 보면 미국의 나스닥에 대한 지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15년간의 나스닥 흐름입니다. 지금 지난번 과거 이제 5,1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이제 1,100포인트까지 약 5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점진적인 회복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이제 금융위기를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의 흐름이 이 밴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고치와 최저치에 정확히 반대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반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밑에 쪽이냐 위에 쪽이냐를 기술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바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흐름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반을 넘어서는, 즉 하방이 아니라 이제
상방이 되는 부분은 3,120포인트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3,1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3,1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밑에 즉 굉장히 경기가 침체하고 지수가 침체했던 국면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회복을 넘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2013년에 3,15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3,6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큰 폭이죠. 지수로 20%대 이상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차트를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인트가 중요한 지지와 그리고 중요한 저항이 맞닥뜨려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대해서 미국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들, 즉 기술적 분석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달 장세, 2월달 장세가요, 사실은 이 기술적인 분석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서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기술적 흐름들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4대 주요 지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QE4라는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장기적인 이제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요,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들은요, 결국 주 지표인 주가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상향의 흐름들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요, 현재 펀더멘탈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모두 다 아주 양호한 흐름들이 전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을 봤으니까요,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인 중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인데요. PMI 지수가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이 선을 그어뒀습니다. 이게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시키면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중국의 현 집권한 체제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비 부양에 대해서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1월달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추가적으로 내년 1, 4분기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 궤도를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저항이 되는 부분까지는요, 충분히 중국도 경기의 회복, 그리고 제조업의 회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소재나 산업재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산업 동안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네. 중국에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 폭리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40% 이상 되는 업종이라는 것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업종이 되겠죠. 네. 이 업종들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기본적인 필수 소비재 위주라는 거죠. 필수 산업재라든지, 자, 산업재, 보시면은 에너지 있고요, 의료, 부동산, 고속도로, 이런 필수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쭉 전개되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한번 볼게요. 이게 2009년, 10년 쪽으로 이제 다가오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화장품도 나오고요. 네. 자, 백주업 이런 것도 나오고요. 백주술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나타나고, 일용품도 나오고요. 이제는 음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과 소프트웨어, 전기제품 또한 따라서 이제 오는 부분은요, 이제는 과거에 반드시 사야 되는 생필품의 시대, 소비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부가가치가 커지는 부분이 있죠.
조금의 여유를 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단순히 소재라든지 산업재만이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고가의 제품들, 부가가치가 큰 제품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소재와 산업재군들은 어느 쪽에서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느냐? 이제는 다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매출액보다 미국의 매출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기계업종들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또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요. 역시 같은 업종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러한 기대 심리는요, 중국 상해 A 지수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올 한 해 1년 동안은요,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하락의 추세를 타고 거의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12월 달 어떻게 되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바로 이 추세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바로 치고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 미국 정치 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중국의 정치는 항상 임기 말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즉 다음 정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쟁이 아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대로 놓아둔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예, 마구마구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음 대선 주자한테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에 주자,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출발할 것을 또 지금의 현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그런 거를 좀 덜어주는 일종의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정권이 이제 다른 쪽으로 바뀌었으면 또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1월 달부터의 기대감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상승. 다만 현재의 지수의 지점은요, 일정 부분 좀 저항을 받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겠네요. 따라서 내일과 내일 모레 그리고 1월 첫째 주까지는요, 이런 기술적인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차트의 흐름상, 그리고, 현재의 단순간 급격히 올라갔던 데 대한, 차익 매물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장세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을 보면은요,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원화가 강세가 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아까 제일 먼저 미국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일본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보면은요, 12년과 지금 올해와 내년을 보면은요, 올해보다 내년 약 2배 가까운 자산을 더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죠? 자산을 매입한다, 시중의 유동성을 푼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GDP 대비 부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요, 유럽에 있는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200에서 24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부채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푼다는 것은요, 극약 처방이죠.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0년째 제자리거든요. 네. 30년 전에 1982년에 10,000포인트입니다. 지금도 10,000포인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단 살고 보자. 미국 너네들만 돈 풀냐? 우리도 풀자. 살고 보자. 큰일 났네요. 미국도 돈 풀고 일본도 돈 풀고, 돈을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계속 동결하고 있죠. 돈을 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데요. 결국 이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내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과, 재정정책으로 힘들다면 이 통화정책으로 우리나라 또한 굉장한 팽창 그리고 확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일본의 이런 공격적인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니케이 또한요,
최근 주봉입니다. 니케이 주봉 또한 완전히 홈런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2012년 1년 동안에 한번 좋았다가 계속적으로 이 2, 4분기, 3,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한 6주째, 7주째 거의 홈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홈런에는요, 도요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요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도요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도요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한국 자동차 업계들의 충격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어떤 유동성 팽창에 의한 엔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에 따라서 도요타 주가의 상승, 현대차 주가, 기아차 주가의 하락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네요. 일본의 유동성 강화는 이 와타나베 부인의 다시 한번 부활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일본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N캐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업종별로는 우리나라 업종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축될 수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요, 5월달 이후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현재 지점은요, 바로 이 중반 부분의 추세 상승의 흐름 속에서 중반 부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좀 매매 공방이 조금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현재에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라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하는 작업,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이는 2000포인트라는 지수의 안착을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어느 정도 이제 권리락 되면서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연기금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사학연금, 군인공제 그리고 교직원 공제 전부 다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자체가 내년에는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와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현 지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데에서 연말 연초를 보내고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 이제 1년간을 보면은요. 최근에 미국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을 보면은요. 지금도 보시면 나스닥의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보다는 분명히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요. 상해 지수가 밑에서 따라오죠. 제가 이제 다음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요. 우리나라 지수는요.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중국 상해 지수의 가운데에 있으면 적당한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과 상해 지수의 거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지수적 부담 전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요. 일본의 정말 보수적인 투자인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주식의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7%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투자 신탁이 24.5%니까요. 미국은 대략 한 60% 이상을 지금 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5%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은 내년에도 충분히 있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연기금의 이제 매수가 최근 안 좋았던 장세에서도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네.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제일 먼저 사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삼성전자 이후의 종목을 또 보면은요. SK하이닉스, LG전자, SK텔레콤, SKGS, LG화학, LG생활건강 즉 대부분의 종목들이 SK와 LG 쪽 종목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 좋았던 증시 속에서도 연기금은 SK그룹과 LG그룹 위주로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코스닥의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약화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역시 코스닥 또한 오히려 대형주와 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은요. 너무나 큰 폭으로 이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을 보면은요. 이 대형주와 코스닥의 이격이 제가 이제
손으로 보여드리는데 한밤 정도 됐을 때 이후에는 이 이격이 좁혀지는 현상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월 달에도 나타났고요. 6월 달에도 나타났고 8월 달에도 나타났고 다시 한밤 정도의 이격이 이번에 발생됐거든요. 이제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저평가에 의한 상승 그리고 매물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1월 달에는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1월 효과라고 있는데요. 역시 1월 효과에도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더 많은 수익률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유망 추천 종목으로 5종목 뽑아봤는데요. 네, 드디어. 네. 네. 이 부분 쪽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자면은요. 네. 제일 먼저 선정했던 종목 두 가지는요. 역시 SK 하이닉스와 LG U+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LG U+.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 두 개의 종목의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정말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났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본격적인 수익의 해가 이제부터 나타날 타이밍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통신업에 역시 이번 그 제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변화가 되고 통신업 자체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LG U+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요, 증권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증권주의 흐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금이라는 게 갈 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지 못하고 채권에라도 간다면 이런 증권사 수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바이오 제약의 시대가 다시 한번 들어오죠. 정비가 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 셀트리온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저녁에 또 발표한 내용이 있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오늘 정경련 회관에서 대기업의 어떤 상생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촉구를 한 부분이 있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은요. 역시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돋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유망 추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LG U+, 미래에셋증권, 셀트리온,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정해봤고요.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바로 메모를 하지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2013년 유망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6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오늘은 텐스탁 김선우 대표도 함께했죠. 감사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